네,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주제입니다. 과연 침체는 좋은 것일까요? 글쎄요, 라는 주제입니다. 요즘에 인플레가 워낙 문제가 되다 보니까 침체가 오더라도 인플레가 떨어지는 게 그게 참 좋은 것 아니냐, 이런 인식들이 생겨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장기적으로 막 70년대가 아주 오랫동안 가는 인플레,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침체가 잠깐이라도 오는 게 좋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은 뭐 잠깐의 침체 자체가 마치 성장을 이끌 수 있을 것처럼까지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오바다, 막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과거에 침체가 왔었을 때 주가 흐름들을 보시면은 이거는 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더 아프냐 덜 아프냐의 싸움이었다입니다. 하락률 보십시오. 다 결국은 내려가요. 내려가고 그 하락률도 평균을 보면 큽니다. 그래서 침체라는 거는 그 자체는 사실 주식 시장이 맞이할 수 있는 가장 좋지 않은 뉴스 중에 하나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또 요즘에 또 침체 이야기 하니까는 많이들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예전에는 금융위기나 이런 거 보면은 야, 딱 이거야 하는 트리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게 없어. 그러니 침체가 뭐 올까? 와봤자 얼마나 올까?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저는 조금 기억에 오류가 있다라는 생각을 일단 먼저는 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2008, 9년을 지나놓고 보니까는 그때 그 시절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그리고 미국 주택시장의 붕괴, 뭐 이런 것들에 대해 갖고서 문제가 있는 거를 누구라도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그때 당시에도 그랬을까? 우리는 지금 미래에서 과거를 보니까 답안지를 보고서 말하니까 그렇지만은 그때 살았던 사람들은 과연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좀 너무 이제 그 금융위기 때를 사람들이 침체의 이유가 무엇인지가 정확히 나왔었던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건 전 좀 배격했으면 하는 게 일단 첫째 생각이고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때 당시에 왜 그렇게까지 사람들의 집값에 대해 가지고서 집에 대한 불패, 이런 그 생각들을 가졌을까? 한마디로 그렇잖아요. 집값을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결국은 나중에 파생 상품까지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진 건데, 그런 것들은 미국의 주택 시장이 안 빠지고 계속해서 강력하기만 하면 유지가 된다라고 본 것이고 거기에 배팅을 크게 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거 한번 보십시오. 미국의 주택 가격입니다. 주택 가격이요, 계속 올라가요. 계속. 보시면은 여기 금융위기잖아요. 요때 좀 빠진 걸 제외하고 요때 요 시기에도 잠시 잠깐 살짝의 하락이 있긴 했습니다. 집값이요, 요 음영이 쳐져 있는 부분들은 미국이 경기 침체가 왔던 구간입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집값은 금융위기가 오기 전까지는 의미 있게 내려갔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집을 가지고서 뭔가를 만든 상품은 절대로 하방 배팅을 하면 안 돼. 그럼 무조건 올라가는 거야. 라는 불패가 생긴 거죠. 우리가 영화에서 뭐 보면은 마이클 버리가 막 그 상품을 만들려고 하면 사람들이 바보 취급을 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미국 집값은 그 어떤 경우에도 빠진 적이 없는데 쟤는 왜 빠진다고 생각하지? 그것도 빠지는 정도가 아니라 붕괴가 돼야지 돈을 버는데 말이야. 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에 와서 우리가 하는 이야기이고 과거에는 사람들이 생각이 좀 달랐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자료들을 보면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우리가 흔히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인플레가 오게 되면 무조건 실물을 사야 된다. 그 실물 중에 대표적인 게 뭐 부동산이잖아요. 과연 그랬을까인데, 사실 이때 70년대 부동산 시장은 그래도 가격 계속 올랐어요. 올랐었으나 그거는 있습니다. 요 위에 초록색이 보시면은 당시의 물가 지수를 제외한 실질 가격 움직임인 거죠. 실질 가격의 움직임을 보면은 제가 뭐 여러 차례 그냥 말로 얘기는 드렸던 것 같은데, 미국이 고도의 인플레를, 그러니까는 이제 뭐 인플레가 높아졌다 낮아졌다 높아졌다 낮아졌다, 이때 이제 제대로 못 잡았던 시기잖아요. 이 시기에 그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예금 금리는 이 치솟는 물가에 따라 갖고서 금리가 기준금리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예금 금리가 물가만큼은 높았을 거잖아요. 근데 물가를 집값이 이기지를 못했어요 그때. 즉 기준금리를 못 이겼고 실물을 갖고 있으면 세금 많이 나가겠죠. 근데 그냥 은행에 넣어놓는 거하고 차이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엄청나게 인플레가 장기화될 것 같다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실물을 사야 된다고 말씀들 하시지만 그게 입증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고 그냥 은행에 넣어두는 것보다 우월하게 자란 경우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무 노력 안 하고 어떻게 보면은 약간 무지성 발언이지만 무지성으로 그냥 은행에 넣어놓는 사람을 투자해서 이기기 되게 힘듭니다. 인플레 시기에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은 미친 짓이다라는 말까지도 많이들 하시는데 그게 틀렸다는 거죠. 어쨌든 네. 그래서 요 시기를 너무 우리가 다 알았던 것처럼 이야기하지 말자. 그리고 코로나 때보다 지금은 더 심한 것 같다.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한 것 같다. 근데 이만큼 빠지는 게 혹은 더 빠지는 게 말이 되냐라는 말씀들도 많이 하시는데 솔직히 여기서 바닥일 수도 있고 더 빠질지 어떻게 될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그러지 말아야 되는 법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970년, 74년, 2002년을 한번 보죠. 70년에 36%, 74년에 48%, 그 다음에 2002년에 50% 증시가 빠졌습니다. 과연 이 시기에 여러분들 딱히 생각나는 이벤트가 있으신가요? 뭐 2002년은 IT 버블이었겠죠? 70년은 아직 미국 인플레 시작도 안 했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태동하고 있던 시기죠. 74년은 이제 1차 오일 쇼크 맞고 내려오던 시기죠. 이게 이제 100년에 한 번 나왔다고 하는 금융위기나 아니면 코로나 때 뭐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33을 찍을 때나 그럴 때보다는 당연히 덜 심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주식시장은 더 심해야만 더 빠지고 그런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참 여러 가지가 변수로 들어와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 더 빠질 수도 있고 덜 빠질 수도 있는 거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생각하자는 거죠. 그래서 뭐 이때보다 더 심한데 이 정도면은 무조건 올라야 돼. 그런 생각은 대단히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요. 침체에 대해서도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이들 이제는 그러면은 1분기, 2분기도 마이너스야? 그러면 이제 진짜 침체가 됐네? 침체가 되었다라고 하면, 그럼 보통은 뭐 86번가도 얘기했잖아. 침체라고 이제 완전히 침체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이미 그 시기는 주가가 저점을 지나고 있는 시기일 거다. 그러니까 주가는 선반영하니까. 그러면 주식 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지금 사야 되네. 그렇게들도 요즘에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되게 기술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건데요. 미국의 S&P 500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경기 침체 왔었던 시기 요거를 해둔 건데 이제 쭉 보시면은 요 침체였던 구간 있죠. 요때 뭐 주가가 이렇게 뭐 빠지고 뭐 요런 것들이 이제 요거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요 볼 수가 있는데 대략적으로 보면은 진짜 침체가 심해졌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미 주가는 좀 바닥을 탈출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거 들어가서 보시면 바로 확인이 되세요. 근데 제가 요번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침체 시기입니다. 우리가 2020년도에 1분기 GDP 마이너스 찍고 2분기에 마이너스 찍었어요. 그러면 전통적 의미에서는 그러면 그 속보치가 나오는 7월 말이나 요런 때에 미국이 침체라고 선언을 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요 음영이 되어 있는 부분이 침체라고 했어요. 실제로는 2020년 2월에서 4월까지가 그러니까 2월, 3월 2달 동안이 미국의 코로나로 따른 침체 시기다라고 우리는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웃기죠. GDP가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의 침체라고 했는데 뭐야 3월이면 2분기도 아닌데 왜 저때가 침체고 그 뒤에는 침체에서 탈출했다고 이야기하지? 라는 우리는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과거에는 침체에 들어갔다 그러면 그때는 주식 사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럼 이번에도 지금 GDP만 보면 침체에 들어간 것 같은데 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었을 때, 과거의 그 침체 시기를 결정 짓는 것 자체에 함정이 숨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예요. 요 기사가요. 자, 미국이 경기 침체 2월에 들어갔다라고 이제 공공기관에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언제적 기사냐? 2020년 6월 8일자예요. 그러면서 미국의 전미경제연구소라고 해요. NBER. 여기가 어디냐? 침체를 결정하는 곳이래요. 그러니까는요, 침체라는 거는 제일 많이 알려진 기준이 GDP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인 거고요. 사실 침체의 정의를 내리는 거는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그거를 어떤 이코노미스트나 다른 데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전미경제연구소에서 그걸 결정 내려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진 자료를 가지고서 보고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 이번에 지금 1, 2분기에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에 대해 얘네가 어떻게 결정 내릴지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는 확신을 가지고서 이러면은 뭐 침체 왔으니까는 그 전에 미리 사야지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오죽하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던지 NBER에서 FAQ에다가 적어놨어요. 보면은 각종 이제 언론에서는 경기 침체의 정의로서 2개 분기 연속으로 실질 GDP 마이너스를 이야기를 하던데, 이거 뭐냐 얘기를 하니까는 다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다 그렇지는 않다. 특히 이제 2001년에 보면은 한 개 분기만이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2개 분기 연속이 안 됐대요. 한 개 분기만이 마이너스였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때 침체가 왔다라고 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뭐 2000 그 금융위기 사례도 적어놨어요. 적어놔서 2개 분기 연속 사례하고 자기는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은 왜 NBER에서는 2개 분기 연속이라는 이제 그 정의를 그대로 갖다 쓰지 않고 자기네만의 기준을 쓰는 거냐라고 하니까는 여러 이유를 댑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이 그 경제 활동에 대해 가지고서 이제 그 GDP만 가지고서 설명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아주 다양한 그런 지표들을 자기네들은 보고서 결정한다, 고려를 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경제 활동이 둔화되는 거, 마이너스 되는 거에 그 심도의 그 평가에 있어 가지고서 이렇게 표현해요. 상당한 경제 활동의 후퇴, 이거를 가지고서 자기네는 결정을 내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 자기네들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마음으로 나중에 결국엔 시기를 결정지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참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 가지고서 플레이 할 때에는 좀 실수에도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이 침체 시기 결정 짓는 것과는 무관하게 침체가 있다 할 때에 주식시장이 그 전후로 해서 최고점에서 최저점까지 얼마나 보통 침체가 왔을 때 움직이느냐, 그 가격을 가지고서, 우리가 시기가 아니라 가격을 가지고서 우리가 플레이를 하는 것이 더 좀 안전하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사실 이 위원회 자체가 78년 이후에 자기네가 만들어진 거라 가지고 네, 요거는 이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하면 뒤에 걸 또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아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침체 시기가 정확히 언제가 딱 뛰어 나올 거다를 말해달라라고 하면 그거는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고
이제 진짜로 나중에 두고 봐가지고서 우리가 그 전에 침체 시기와 주가의 상관관계를 내가 딱 계산을 해냈다라고 했었을 때 그걸 이번에 써먹어 보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전미경제연구소 가서 물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약해요. 이게 자료들을 활용한다는 게요. 그러니까 매크로가 참 어렵습니다. 네. 어쨌든 여기까지가 이제 네 번째 침체는 좋은 것인가요?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참고로요, 이거 금융위기 당시 있잖아요. 금융위기 당시에는 그래서 침체에 언제 들어갔느냐라고 하면 2007년 12월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GDP 마이너스 처음 뜬 게 2008년 1분기고 속보치 기준으로 그 다음에 2008년 2분기에는 마이너스 아니고 3분기 4분기 마이너스고 2009년에 마이너스가 또 떠요. 그러니까는 GDP 마이너스 가지고서 침체를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는 거죠. NBER은 좀 다르게 한다라는 겁니다. 2007년 12월부터 침체에 들어갔다라고 여기서는 이때 당시에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는 요 기준이랑 하여튼 좀 다릅니다. 나중에도 여러분들께서 뭐 그대랑 좀 다르던데 이상한데 이렇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예. 어쨌든 여기까지 네 번째 주제였고요. 다섯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